견봉 성형술이란 거예요. 그래서 견봉 성형술 한번 설명해 주시고, 요거는 이제 수술입니다. 수술이죠. 네, 수술인데 견봉 성형술에 대해서 우리 신종원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위에 내시경 사진 그리고 아래쪽에 엑스레이 사진이거든요. 빨간색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천장뼈입니다. 그래서 내시경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천장뼈가 이렇게 일정하게 부드럽게 되어 있지 않고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모양 자체도 튀어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이거 지금 뒤에서 앞을 보는 겁니다. 엑스레이에서도 이렇게 쭉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연마기를 이용해서 뼈를 깎아냅니다. 튀어나온 만큼. 엑스레이를 보면 수술 전 수술로 이렇게 울퉁불퉁하던 뼈가 평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 견봉 성형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시면, 견봉 성형술만을 위한 수술을 하는 거는 저는 사실은 너무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은 됩니다. 만약에 이제 아까 말한 그런 보존적 치료들 다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계속 너무 불편하고 이게 일상생활에 정말 큰 영향을 주고, 그러면 이제 수술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안에서 이제 아까 말한 심한 점액낭염들을 제거하고 거기에 덧대서 이제 견봉 성형술을 할 수 있는데, 뭐 보존적 치료 없이 아니면 견봉 성형술만을 위해서 수술을 잡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되고,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서 수술을 이제 진행하게 됐는데, 그럴 때 이제 점액낭염을 충분히 좀 제거해주고 이렇게 수술 추가적으로 견봉 성형까지 하는 거는 가능할 만하다. 근데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견봉 성형술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그러면 깎아내는 게 이제 기준점이 옛날에는 이제 뭐 평평하게 이 엑스레이에서 봤을 때 뒤에서부터 접선을 쭉 구워서 튀어나온 부분 다 잘라줘야 된다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너무 과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저희 이제 스승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미니멀하게, 최대한 작게 우둘투둘한 부분만 좀 제거를 해주는 경향을 가지신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래도 전체적으로 훅 돼 있는 거, 후크 되어 있는 모양이 있으면 그 후크까지는 좀 잘라주는 양상을 가진 분도 있고, 이게 획일화 되지는 않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좀 최소화해서 견봉을 커팅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은 되는 게, 또 견봉을 너무 많이 자르면은 그게 되게 얇아지면은 이게 나중에 있어서, 이 보통 회전근개 쪽 문제가 있는 분들은 나중에 최후의 인공관절을 생각하거나 막 그래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견봉이 너무 얇으면 그게 되게 크리티컬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니멀하게 우둘투둘한 부분만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이스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렇게 평평하게 만들면 팔뼈, 어깨뼈가 빠지는 일은 없나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신종원 원장님 말씀이랑 비슷해요. 너무 얇게 깎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어깨가 빠진다고 말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긴 한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요 뼈 보이죠? 요만큼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만큼만. 그리고 이거는 내시경으로 의사가 들어갔을 때 이제 수술 많이 해보지 않아도 옆에 이제 견봉이랑 요 뼈 사이에 거리가 차이가 나요.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들 사진을 보여드리면, 보시면 이거 누가 봐도 나만처럼 이렇게 생겼죠. 나만처럼 이렇게 생겼고, 이 옆도 견봉이에요. 이 옆에 부분이랑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냥 이거 일반인들이 시청자가 보셔도 이거 차이 날 겁니다. 이거는 아까 신종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지금 오른쪽 어깨고, 오른쪽 어깨를 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제 어깨면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뒤에서 아래에서 위쪽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어깨를 네가 뭐 해봐. 네, 사선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렇게 보고 있으면 이제 견봉이 이 위에 쪽이 보이는 건데, 이거 이렇게 보이는 거, 이거 누가 봐도 튀어나온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렇게 견봉 오구인대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제가 견봉 오구인대는 이쪽에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요 부위는 이 뼈와만 평평하게, 지금 여기가 수술하고 나서예요. 이거를 이제 이쪽과 똑같이 평평하게 만들어주면, 이런 경우에는 지금 질문 주신 테이스티님? 네. 테이스티님 말씀처럼 요거는 절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게, 아까 여기 오구 견봉인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요 인대를 이렇게 넓어요. 근데 이 뼈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1분은 쳐야 돼요. 이 인대를 너무 많이 쳐서 여기까지 전부를 그냥 오구 견봉인대를 다 없애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어깨가 빠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깨에 미세한 불안정을 초래하게 되고,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회전계 부분 파열, 왜냐하면 힘줄이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대가 안정성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인대의 안정성을 결국에는 회전근개가 대신해요. 그럼 회전근개는 어깨도 움직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인대가 하는 일까지 하게 되면 더 힘들어져요. 이 인대의 역할을 이 힘줄이 대신하게 되면 이거 회전근개 파열심해지기 때문에 테이스님 질문에 최종적으로 답을 하면 견봉인데 이거 살려야 돼요. 요 일부를 이렇게 해서 요 정도는 어쩔 수 없이 건들긴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살려줘서 회전근개가 더 많은 일을 하지 않게끔 꼭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견봉을 너무 많이 갈았다, 수술을 이렇게 다른 분들도 가르쳐 드리다 보면 이거는 잘 실수 안 하시던데 모르겠어요. 막 이거를 진짜 이만큼 갈았다, 그래서 얘가 정말 얇아졌다, 그런 경우에는 이 옆에 삼각근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근육이죠. 남자들 어깨뽕 생기게 하는 이 근육 자체가 붙어 있는 옆에서, 이 삼각근이 굉장히 넓게 붙거든요. 근데 옆에서 얘가 붙어 있는 데는 이 견봉이란 뼈예요. 이 뼈의 옆에서 붙어 있는데 이 붙어 있는 그 뼈가 너무 얇아지게 되면 이 삼각근이 움직일 때 얘가 부러질 수도 있고, 아니면 삼각근 자체가 얘가 너무 얇아져 있기 때문에 삼각근 자체가 일을 할 때 이 근력 자체가 약화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저 견봉뼈 많이 갈았다고 일단 탈구가 되진 않습니다. 탈구가 되진 않아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 뼈를 너무 무분별하게 가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딱 보시면 요거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튀어나오게. 그러니까 요것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 케이스 가져오고 우리 신종관 원장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면은 견봉 성형술 단독으로 그래요 하는 거는 저도 이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환자분은 제가 한 게 견봉 성형술 플러스 점액낭염, 즉 윤활낭염, 주머니 엄청 좀 제거해드리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해진 힘줄을 좀 다듬어드리는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MRI 상에서도 이 환자는 아까 외인성 충돌 증후군 말씀드렸죠. 네. 이래서 충돌 증후군이라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원인도 잘 알아야 돼요. 원인이 어떠냐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하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치료하려고 할 때 이 원인이 뭐냐가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이 환자는 그 원인 중에 배드민턴을 되게 좋아하세요. 배드민턴은 저도 쳐봤지만 이렇게 치는 자세 굉장히 많아요. 이걸 오버헤드 스포츠, 즉 머리 위에서 노는 스포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다가 저렇게 견봉도 많이 그러니까 천장뼈도 많이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MRI상 저걸로 인해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활낭염 심한 건 당연했고, 밑에 힘줄도 굉장히 많이 갈려 있었어요. 그 갈린 모양은, 이거는 환자분들께서는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의사들은 보면 알아요. 갈려 있어요, 힘줄이. 그런 경우에는 저는 견봉 성형술을 힘줄을 꼬매지 않더라도 견봉 성형술을 위해서 가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분 배드민턴도 계속 치셔야 되고, 그럼 이렇게 위에서 계속 노셔야 되고, 아직 젊으시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위에 튀어나온 뼈가 아래쪽 그 윤활낭과 그리고 극상건을 계속 자극을 한다면 결국에는 찢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케이스는 외인성 충돌 증후군이라고 봤고, 또 환자분이 앞으로도 배드민턴 계속 하고 싶다고 하셨고, 그래서 저는 수술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물론 환자분이랑 처음에는 제가 주사 치료도 하고 회전근개 근력 강화 운동이랑 견갑골 근력 강화 운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한 1년 지났던 환자분이세요. 근데도 통증이 당연히 호전이 없어서 수술을 하긴 한 겁니다. 그래서 요 튀어나온 뼈 이렇게 갈았고요. 내시경으로 가니까 요 엑스레이성 튀어나온 뼈가 여기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거 외인성 충돌 증후군의 원인을 제거해 준 거고, 이런 외인성 충돌 증후군의 원인인 골극, 즉 튀어나올 극을 써서 뼈가 튀어나온 부분에 의해서 힘줄이 갈리다 보니까 이렇게 신종관 원장님께서 조금만 옆으로 가주시면, 지금 이거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거 힘줄이 굉장히 조금은 이렇게 갈려 있는 모양이에요. 까슬까슬하게. 가스가스하게. 이거는 뼈에 의해서 갈린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케이스 하면서는 우리 환자분께서 계속 배드민턴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수술 안 해줬으면 다시 끊어졌을 수 있었겠다라고 저희 팀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수술했던 걸로도 기억하고, 그래서 이런 외인성 충돌 증후군 환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견봉 성형술을 좀 제한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의 어떤 연세라든지 좋아하는 스포츠 뭐 아니면 진짜로 충돌 증후군의 원인에 따라서 견봉 성형술은 제한적으로 하긴 해야 된다.